강재인은 며칠 전 황기찬의 서재에서 발견했던 낡은 가죽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는 제인의 눈가에는 차가운 결의와 함께 사무치는 그리움이 동시에 서려 있었죠. 그렇게 페이지를 넘기던 그녀의 손가락이 어느 한 지점에서 우뚝 멈추고 말았습니다. 젠이라고 쓰여져 있는 영어 글씨에, 그리고 스위스 은행의 계좌번호로 보이는 긴 숫자와 창평동 458-8,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일인 1011이 나란히 적혀 있었던 겁니다. 제니? 제인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제니는 자신의 영어 이름이자 과거 해외를 오가던 아버지가 유독 다정하게 제인을 부를 때 사용하던 애칭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습니다. 제인은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자신에게만 남긴 거대한 비밀을 풀기 위한 암호라는 것을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암호의 의미를 곱씹던 제인의 뇌리에 며칠 전 집에서 놀던 지호가 천진난만하게 내뱉었던 한마디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로봇, 은호 형이 저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당시에는 그저 세리를 향한 증오심에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지만 돌이켜보니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은호에게 사주었던 바로 그 로봇, 그리고 그 로봇을 선물하며 했던 의미심장한 말. 이 로봇이 우리 은호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켜줄 가장 튼튼한 금고란다. 금고. 그래, 금고. 제인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이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단순한 비자금이 아니었습니다.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는 열쇠와 설계도였던 거죠. 수첩의 암호는 금고의 문을 열기 위한 비밀번호였고, 그 금고의 열쇠는 바로 은호의 로봇 안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제인은 전율했습니다. 이제 목표는 명확해졌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가 눈치채기 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호가 가지고 있는 그 로봇을 손에 넣어야만 했습니다. 제인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강재인은 백화점에서 돌아와 지호에게 최신형 로봇 장난감을 선물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호는 낡은 로봇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새 장난감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죠. 강재인은 지호야, 낡은 장난감은 이제 이웃에 기부하는 게 어떨까? 라며 천사 같은 미소로 물었고, 황지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은호의 로봇을 강재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소파에 앉아 지켜보던 강세리는 재수 없다는 듯 입술을 비죽이면서도 고작 낡은 인형 하나에 불과하다 여기며 더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강재인은 곧장 김도윤의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굳게 문이 닫힌 방 안,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죠. 강재인은 떨리는 손으로 로봇의 등을 가르고 그 안에 단단히 꿰매져 있던 작은 주머니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바로 손톱만 한 크기의 검은색 USB였습니다. 김도윤은 즉시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고 화면에는 암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나타났습니다. 강재인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며칠 전 보았던 아버지의 수첩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제니, 아빠가 나를 부르던 애칭, 창평동 458-8, 그리고 내 생일 10월 11일, 강재인은 단순한 나열이 아닐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논리적이고 감성적인 분이셨으니까요. 강재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부르던 애칭 제니, 그리고 창평동 집 주소 4588, 그리고 제인이 태어난 날 1011. 강재인은 그 사이에 하이픈을 넣어 암호를 완성했습니다. 엔터키를 누르자 띠링하는 소리와 함께 암호가 해제되고 폴더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안에는 스위스 은행의 보안 프로그램과 함께 황기찬의 눈을 의심케 할 정도의 천문학적인 액수가 찍힌 계좌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YL그룹을 통째로 사들이고도 남을 압도적인 자금, 복수를 위한 완벽한 실탄이었죠. 두 번째 폴더를 클릭하는 순간 강재인과 김도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안에는 강규철 회장의 진짜 유언장에 담긴 스캔 파일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사망이 비정상적일 경우 모든 주식과 의결권은 즉시 강재인에게 귀속된다. 황기찬의 모든 것을 법적으로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비밀금고의 실체를 확인한 강재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그녀의 내면에서 거대한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죠. 김도윤은 그런 강재인의 어깨를 말없이 감싸 쥐었습니다. 이제 잔인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강재인은 김도윤, 정호성과 함께 비밀리에 아지트를 마련하고 아버지의 스위스 계좌에서 흘러나온 막대한 자금으로 제니캐피탈이라는 유령 투자 회사를 설립했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은 바로 황기찬이 각종 스캔들로 추락한 YL그룹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신사업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황기찬은 조금의 긴장감도 없이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까지 지으며 YL그룹의 빛나는 미래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죠. 존경하는 투자자 여러분, 저 황기찬 YL그룹을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황기찬의 목소리가 자신감으로 가득 차 행사장에 울려 퍼지는 바로 그 순간, 강재인은 자신의 아지트에서 수십 개의 모니터를 응시하며 나지기 명령했습니다. 시작해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정호성과 김도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제니캐피탈이라는 이름 아래 천문학적인 자금이 YL그룹의 주식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증권가의 모든 전산망이 마비될 정도의 엄청난 매수세였죠. YL그룹의 주가는 순식간에 수직으로 폭등하기 시작했고 경제 뉴스 채널들은 일제히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정체불명의 해외 자금, YL그룹 주식 대량 매집, 적대적 M&A 시도 가능성.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고 웅성거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황기찬이 당황하며 연설을 멈춘 바로 그때 재무이사가 사색이 된 얼굴로 달려와 황기찬의 귓가에 절망적으로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누군가 우리 주식을 전부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경영권 방어도 힘듭니다. 황기찬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자신만만했던 미소는 간데없고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공포만이 남았죠. 생중계 카메라는 그의 창백하게 질린 얼굴과 흔들리는 동공을 남김없이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감히 자신의 성에 포격을 가하고 있단 말인가? 황기찬이 대혼란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사이 아지트의 거대한 메인 스크린으로 그 모든 굴욕적인 광경을 지켜보던 강재인의 입가에는 얼음 조각 같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불타오르는 YL그룹의 주가 그래프를 바라보며 차갑게 읊조렸습니다. 황기찬, 이게 네가 그토록 원하던 왕좌의 무게야. 이제부터 내가 아주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줄게. 강재인의 첫 번째 복수는 그렇게 가장 화려하고 통쾌하게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황기찬의 기자회견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정체불명의 금융공격. 그 후폭풍은 YL그룹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황기찬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제니캐피탈의 실체를 파악하려 했었지만 철저한 베일에 쌓인 유령 회사의 꼬리를 잡는 것은 불가능했죠. 황기찬이 패닉에 빠져 허우적대는 바로 그때 강재인의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제니캐피탈의 이름으로 YL그룹의 공식 서한이 도착한 것입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현 경영진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경영 능력 부재를 문제 삼아 황기찬 회장 및 현 이사진 전원 해임안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한다. 그것은 강재인이 황기찬에게 날리는 공식적인 선전포고였습니다. 이제 전쟁은 막후가 아닌 모든 주주들이 지켜보는 공개적인 전쟁터, 즉 위임장 전쟁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황기찬은 미친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YL그룹의 주주 명부를 펼쳐놓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지분들을 확인하며 일일이 전화를 돌렸죠. 김 사장님, 나 황기찬입니다. 이번 일은 해외 투기 자본의 장난질이니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제게 힘을 실어주시면 이번에 진행하는 신도시 건설 사업의 주요 자재 납품권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황기찬은 때로는 회유와 협박으로, 때로는 거짓된 애국심에 호소하며 주주들의 위임장을 긁어모으기 위해 발악했습니다. 강미란 역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황기찬이 무너지면 강승우를 회장으로 만들려던 자신의 계획 역시 물거품이 될 터였으니까요. 강미란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황기찬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강재인의 반격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호성은 패트릭 정의 이름으로 기관 투자자들을 접촉했습니다. 정호성은 황기찬의 횡령과 배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진실 폴더의 일부를 익명으로 그들에게 발송하며 부패한 경영진을 몰아내고 YL그룹의 가치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설득했죠. 김도윤은 소액 주주들을 파고들었습니다.
김도윤은 돌아가신 강규철 회장과 인연이 깊었던 주주들을 찾아다니며 회장님의 피와 땀이 서린 회사가 사위라는 도적의 손에 완전히 넘어가려 합니다. 강규철 회장님의 유일한 적통인 강재인 실장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라며 그들의 충성심과 의리를 자극했습니다. 팽팽한 대리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YL그룹의 주주들은 두 세력 사이에서 저울질을 시작했습니다. 황기찬의 검은 거래에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강재인의 정의로운 반란에 합류할 것인가. YL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임시주주총회 날짜는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고 보이지 않는 전쟁의 열기는 파국을 향해 점점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자신의 아지트에서 위임장 확보 현황판을 바라보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황기찬, 네가 가진 더러운 돈과 거짓된 인맥으로 어디까지 막을 수 있는지 똑똑히 지켜보겠어. 마침내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전투의 막이 오른 것입니다. 마침내 YL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임시주주총회의 날, 총회장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단상 한쪽에는 황기찬과 강미란을 비롯한 현 이사진이, 반대편에는 제니캐피탈의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한 스위스 변호사가 자리했죠. 투표가 시작되고 스크린에는 양측의 지분율이 실시간으로 집계되기 시작했습니다. 황기찬이 밤새 벌인 더러운 공작의 결과는 확실했습니다. 아슬아슬하지만 황기찬 측의 지분율이 과반을 향해 꾸준히 올라가고 있었죠. 마침내 모든 투표가 끝나고 스크린에는 황기찬의 경영권 방어 성공을 알리는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황기찬의 얼굴에 오만한 미소가 떠올랐고 객석의 강세리와 노숙자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의장이 최종 결과를 발표하려는 바로 그 순간 스위스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습니다. 의장님, 최종 의결을 잠시만 멈춰주십시오. 고 강규철 회장님의 진정한 유언을 집행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총회장은 순식간에 술렁이었고 황기찬은 무슨 헛소리요? 라며 격분했죠. 하지만 변호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스크린에 강규철 회장의 특별 유언장을 띄웠습니다. 본인의 사망이 비정상적일 경우 모든 주식과 의결권은 즉시 장녀 강재인에게 위임된다. 모든 것이 뒤바뀌는 충격적인 조항이었습니다. 스크린의 숫자가 미친 듯이 요동치더니 순식간에 강재인 측의 압도적인 승리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건 조작이야. 황기찬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단상으로 달려나가려던 그때 총회장 뒤편에 육중한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죠. 스포트라이트와 함께 그곳에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기품과 위엄을 두른 강재인이 서 있었습니다. 또가. 강재인은 굽소리를 내며 넋이 나간 주주들 사이를 지나 단상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황기찬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얼어붙었죠. 당신이 그토록 찾던 제니캐피탈의 주인, 그거나야. 그 한마디에 황기찬의 남은 이성마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자신이 파멸시켰다고 믿었던 강재인이 사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재인은 그런 황기찬을 경멸의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마이크를 잡고 총회장 전체에 울려 퍼지도록 선언했습니다. 황기찬, 당신이 탐냈던 그 왕좌, 원래부터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훔쳐갔던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탐욕으로 얼룩진 이 여왕의 집에서 내리는 당신을 향한 최종 판결입니다. 처절하고도 완벽한 심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강재인은 자신의 왕자를 되찾은 진정한 여왕의 모습으로 우뚝 섰고 황기찬은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쓰러져 절규하고 있었습니다.